멀쩡한 자식을 납치했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등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북을 찾던 일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 경상북도에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한 실전 훈련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물었던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무섭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섬뜩한 말로 협박하거나 금융기관 사이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돈을 빼가는 신종 수법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사는 정재규 씨 집으로 한 통의 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짜 비명 소리를 들려준 다음 정확한 이름을 대며 서울에 있는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디를 다쳤노, 어디를? 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씨 아버님 맞습니까? 나도 감방에서 나오다 보니까나, 제가 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애새끼 별거 잡아왔거든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섬뜩한 말로 텔레뱅킹을 유도합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저씨를 손모가 잘난다면서 집으로 보냅니다. 아저씨 통장이랑 수중이 갖고 있는 싹 모아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수중에 모든 돈을 보내라는 협박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가슴이 타들어가던 정 씨는 한참 뒤에야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연락해가 그 원룸에 자고 있대요. 그래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심했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죠. 다행히 정 씨는 돈을 붙이지 않았지만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자녀의 이름까지 말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은 그 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고 전화 오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 들어서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영화나 무료 사은품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 결제를 하는 일명 스미싱, 또 카드사나 은행과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속출해 통신업계와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피부에 난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인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1살 최모 씨는 최근 발바닥에 있는 점이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 전화하고 똑같이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변색이 되고 커지고 피부에 이제 진물이 나면서 그래갖고 병원에 피부과 가니까 피부과에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버려서. 악성 흑색종은 서양인에게는 흔하지만 국내에서는 환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연간 1,900명 정도였던 환자가 4년 만에 36%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동양인들은 주로 발바닥이나 손바닥, 손톱, 발톱 밑 같은 신체 끝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점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외형상 일반적인 점과 거의 비슷한 데다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다른 흑암에 비해서 진단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색종의 시작은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이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점이 어느 날 갑자기 덩어리가 커지고 피가 나고 해서 암으로 진단된다는데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뼈나 폐, 간 등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지만 중기 이상 진행된 다음에는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치료 후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 생긴 점의 모양이 좌우 비대칭이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할 때, 점의 색깔이 검푸르거나 흰색과 적색 등 다양한 색깔일 때, 점의 크기가 0.6cm 이상일 때는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새롭게 생긴 점이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점점 커진다면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상주 낙단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 8천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주 낙단보 인근 주택에 사는 윤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낙단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60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다며 국토부는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보의 소음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월성원전은 지난 24일 12시 45분쯤 월성원전 4호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냉각수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 누출됐지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각수 누출은 증기 발생기 내부에 잔여 압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작업자 출입구를 개방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화재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를 가정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각종 시설이 들어찬 고층 건물에 불길이 번집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고립된 공간에 갇히고 맙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요즘 얼마든지 실제 상황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화재와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출 경우를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2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한 뒤 계단을 통해 1층부터 최고 꼭대기 54층까지 오르고 도착 시간을 측정합니다. 14분 22초. 40층에서 난 화재로 고립된 주민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해 접근이 어렵고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한 굴뚝 효과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1월 1일부로 소방교육대가 신설되어 가지고 현장에 또 접목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오늘 소방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돼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에는 대피를 가로막아 자칫 목숨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들, 주민들 아니면 소방 관련들 전부 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 교육이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관들의 훈련 못지않게 허술한 규정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으로 경상북도의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는데 관광객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영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급증하던 하회마을 일본 관광객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뚝 끊겼습니다. 엔화 환율이 100원당 1,500원을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하회마을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6,700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본 관광객분들이 많이 줄어서요. 하회마을을 찾는 분들도 많이 줄어드시고 저희 식당가에도 많은 피해가 좀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 독도 문제까지 겹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상북도에 외국 관광객 170만 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해 경북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 대책에 나선 경상북도는 우선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경북 맞춤형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어 단체 관광객 3,000명을 유치했습니다. 맛 중심의 홍보, 축제 중심의 홍보, 세계문화유산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경북 관광객 170만
유치 중 일본 관광객 60%를 유치할 목적입니다. 안동시도 오는 5월 전국 생활축전에 일본인 선수단 200명을 유치해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통역 및 문화해설사 11명을 선발하여 선수단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일본 선수단의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숙박비와 음식값을 깎아주는 대책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 기조가 멈출 때까지 지역 관광업계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기문 교수와 안영주 박사과정 연구팀이 화학물질인 쿠커비투릴과 페로센을 이용한 초강력 접착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두 화합물질을 이용해서 일반 벨크로보다 14배 강한 접착력을 가진 표면 화합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앞으로 수술용 봉합제나 선박 수리, 수중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등 스마트 교육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는 초등과 중등 각각 2개교로 기반 구축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선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과 스마트 기기 보급에 30억 원을 배정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학교 홈페이지 구축에도 22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폭력 혐의로 조사받던 54살 김모 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10년 전 강도상해 용의자와 일치해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5살 박모 여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만 원이 든 가방과 차를 빼앗아 달아났는데 20일 만에 발견된 차 안에 김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돼 DNA 기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영천시 도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내부 71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불길이 치솟았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35억 원을 투자해서 경북 16개 시군의 20개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합니다. 특히 울진 왕피천은 은어와 연어가 돌아오는 생물종 복원 중심의 하천으로 만드는 등 하천별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하천에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한편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하천 주변의 쓰레기 수거도 병행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제26회 대구 교육상 수상자로 교사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초등교육부문 최혜경 드란기 초등학교 수석교사와 정화교육재단의 고 이순목 전 이사장, 최장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재홍 전 대구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대구교육상 시상식은 내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직교원 130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집과 함께 열립니다. 농업경제연구소는 쌀 800kg 한 가마당 소득이 명목가격 기준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부터 7년 동안은 10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11,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농가당 소득은 2005년 2,265만 원에서 2011년 1,971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